주춤했던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그룹주들이 다시 강세를 나타나고 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지 또 전망은 어떨지 오늘 마켓 주민 시간에 집중 분석합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점에서 꽤 조정을 받았어요. 네. 2차전지주들이 에코프로 대표로 해서 30%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강세 배경은 뭡니까? 에코프로 그룹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었죠. 네. 네. 최근에 이 시장 상황을 보면 외국인과 개인의 투자 심리가 완전 상반되게 나타나요. 네. 외국인들은 최근에 몇 달간 보면 반도체에 좀 올인해 있었고 개인들은 2차 전주에 네. 했었는데 최근에 첫 번째 이유는 이 외국인의 변화입니다. 외국인이 2차 전지주를 조금씩 매입하기 시작했다. 이게 첫 번째 신호고 다가온 네. 것 같고 실제 에코프로 그룹주가 이달 들어서만 에코프로에 한 476억 외국인이 샀고요. 그다음에 기관 역시도 830억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 끝난 거 아니야라는 시그널을 준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는 역시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의 가치 평가가 조금씩 달라져서 이 부분도 지금 다시 장세를 조금 부추기는 이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세 번째 이유는 그 FTSE 인터내셔널 지수 편입 효과 네. 요 효과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상승폭을 조금 부채질한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실제 그 프로주를 좀 끌어올리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에코프로가 이제 상당히 고점에 있는 마침 상황에서 이동채 전 회장의 이동채 회장의 급작스러운 구속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우려가 있었는데 그 얘기는 최근에 없네요. 그 리스크는 거의 영향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지난달이었죠. 지난달 이맘때쯤이었는데 2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일단 구속이 됐습니다. 그때 굉장히 시장에서 충격을 줬는데 그게 오히려 그 주가 상황을 보면 이동채 회장의 오너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된 게 아니라 시장 전체에 대한 조정으로 주가가 조정이 된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에코프로 그룹주에는 큰 타격을 주지 않았다는 게 이제 지금으로서는 결론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동채 회장의 오너 리스크 때문에 곧 있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가 오히려 더 관심이 많아서 그렇죠. 당장 이동채 전 회장의 구속으로 인해서 주가에 타격은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실제 지난 3월 달에 에코프로 임원직에서 사임을 했죠. 그리고 후에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것도 바로 이런 리스크 때문인데 그런 선제적 조치가 오히려 이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좀 희석시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네. 자회사 상장권도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이 또 최대 1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떤 목적으로 자금 조달을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자금이 필요한 곳이 네. 에코프로 BM하고 네.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쪽인데 각각 5천억 정도의 지금 자금 네. 모집을 하고 있어요. 우선 에코프로 BM은 사모펀드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준 중에 있는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도 지금 핵심 문제를 개발하는데 지금 그 수요를 좀 못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공정 형성을 해야 되는데 이 자금에 대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외부 자금을 계속 수요를 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든지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사실 요 자금 수요를 할 때 이동채 전 회장의 구속까지 같이 있었어요. 시장에서는 저거 리스크 있는데 과연 자연 수금 될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5천억 정도는 지금 거의 수율되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요 자금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아마 필요할 거고 오히려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다른 상장을 해서 외부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지금 같은 속도로 공장 형성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자금 조달은 아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급상 지난달에 그 MSCI 지수 편입 관련해서 주목을 했는데 에코프로 얘기입니다. 네. 주가가 단기 급등한 영향 이런 것들인지 사실은 불발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8월의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MSCI가 아니라 이제 FTSE 러셀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네. 그 영향하고요. MSCI 지수 편입 가능성도 함께 얘기해 주십시오.
이번에 그 FTSE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이낸셜 타임즈 스톡 익스체인지죠. 이 지수의 그 부분 중에 특히 이제 에코테크라고 ET라고 해서 여기에 편입된 게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 FTSE ET 50하고 ET 100에 지금 편입됐거든요. 국내 ET 100에 편입된 회사는 사실 에코프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좀 있고, 여기에 편입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 주식이 이제 이 지수에 편입이 되면 일단 그 패시브 펀드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지금 외국인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요건 뭐 금액이나 요 금액이 비중이 많지는 않죠. 확정이 잘 안 됐다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기사 보니까. 예. 그러니까 요런 게 효과는 뭐냐면 어쨌든 우리 정시는 지금 국내 수급 상황이 아직까지 그렇게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네.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정시를 오르거나 내리거나 좀 뒷받침해 주는 여러 가지 호재를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요 지수 편입은 외국인들의 패시브 펀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줬다. 그것 때문에 아마 지수 편입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또 에코프로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동력도 가지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여기 편입되면 8월 달에 MSCI 지수에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가능성을 열어줘서 주가에는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호재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료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자회사 상장입니다. 에코프로 네. 머티리얼스가 상장 절차에 지금 돌입했는데 이 아까 말씀하신 이동채 회장의 구속 오너리스크 때문에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장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추측성 보도도 있었는데 네. 상장 절차하고 가능성 좀 알려주십시오. 지난 4월 27일 날 네. 신청을 했죠. 통상 45일 거래일 정도 필요하니까 그러면 예심 결과는 7월쯤에 이제 통과할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요 7월이 보면 일반적으로 7, 8월에 이제 기관 수요 예측을 시작하는데 지금 그 휴가 기간을 고려하면 한 8월 정도에 기관 수요 예측을 일본 공모를 하지 않을까. 만약에 된다면 그리고 나면 상장 심사 4월 27일부터 6개월까지가 심사 기간이 요 안에는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성장성은 분명한데 두 가지 이제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IPO 선행할 수 있는 그 질적 심사 요건에 이동채 회장 구속이 걸려 있다. 이게 이제 하나 아킬레스건 걸려 있고 두 번째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나 에코프로 BM이나 결국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스도 에코프로 BM에다가 납품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결국 내부 거래란 말입니다. 내부 거래의 한계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사실은 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호재긴 호재인데 IPO 됐을 때 캡이 써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약간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이런 모든 그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게 이제 실적인데요. 에코프로 관련주들 상장된 기업들의 실적 흐름은 어떻습니까? 1분기 실적은 에코프로 BM이 2조 100억의 영업이익 1,000억 정도 남겼거든요. 네. 이게 시장 기대보다 약간 떨어졌어요. 밑돌았어요. 그래서 2분기에도 매출 한 2조 비슷한 수준에 2조 한 1,000억에 영업이익 한 1,300억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79% 매출 증가했고 영업이익 28% 증가했는데 요게 그 캠 7공장의 2, 3라인이 그 재가동하는 게 생산량이 늘고 있는데도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매출 성장세가 이 공장이 지금 증설됐는데도 불구하고 빠르지는 않다는 게 일단 시각이고 그 또 하나는 이제 그 원달 환율 상승 때문에 단기 수익성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양극재라는 게 결국에는 그 원재료 가격의 상승도 묶고 들어가거든요. 최근에 그 탄산 리튬 가격이 좀 오른 것도 좀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어쨌든 에코프로의 2분기 매출은 1분기와 비슷할 것이다. 근데 시장 예측보다는 조금 높지는 않다. 이 정도입니다. 네. 에코프로에 대해서도 이제 증권사에서 지난번에 그 매도 리포트가 한 번 있었고요.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에코프로는 그래도 지주사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제일 추정하면서 갈 수 있는 건 사실 에코프로 BM입니다. 양극재인데요.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도 증권사 의견들이 매수 의견을 내는 쪽이 있고 한편에서는 또 좀 중립 매도 의견을 좀 시각이 엇갈립니다. 네. 왜 편차가 나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지금 한 기업을 가지고 증권사들이 완전 반대 의견을 내는 건 굉장히 생소한 것 같아요. 네. 뭐 미래에셋을 비롯한 곳에서는 굉장히 호조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유진 같은 데서는 굉장히 낮게 평가하고 있는데 저는 세 가지 정도의 이제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에코프로 그룹주의 핵심은 에코프로 BM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에코프로 BM은 뭘로 움직이느냐? 첫 번째는 원자재 가격입니다. 지금 보시면 탄산 리튬 가격이 다시 상승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요걸 이제 일각에서는 좋은 의미로도 보고 어떤 부분에서는 코스트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어서 좀 탄산 리튬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죠. 이 부분을 어쨌든 판가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매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보는 시각이 있어서 요거는 약간 호재를 보는 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수요 측면인데 전기차 수요를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중국 전기차 수요 회복까지 보는 게 에코프로를 볼 때는 미국 전기차보다는 중국 전기차가까지 보는 게 맞아서 네. 중국 전기차 수요가 회복되는 것도 사실은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에코프로 BM의 매출이나 이런 상승세는 2025년까지 매출은 담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신규 공급과 투자까지 보는 것에 대한 상승력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가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로 본다면 하반기에는 약간 호조세. 근데 그 이후에 대한 부분은 이 신규 투자나 요 캐파까지 봐야 되는 실정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했는데요. 예. 투자자들의 관심은 주가가 더 갈 수 있을까? 예, 생각인데 대표님 생각 정리 좀 해주십시오. 우선 하반기가 접어들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에코프로 그룹주는 약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네. 조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지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퀘스천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켓 주민 에코프로 관련주들, 그룹주들 분석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지군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